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태진연금의 이종률입니다. 지난 8월 국내 증시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더불어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등과 같은 많은 이슈들로 증시도 좀 하락하고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9월 증시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일지 아니면 박스권 장세를 연출할지 투자전략부의 김대준 팀장님 뵙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이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네, 금방 오네요. 네, 그동안 또 잘 지내셨을까요? 네, 그냥 잘 지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이제 9월 시황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9월 시장 전망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9월 코스피 밴드 3,000에서 3,260포인트 예상을 하고요. 사실상 3,150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듯이 단기 횡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가? 사실 지수 측면에서는 국내외 호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에 대한 투자는 약간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수보다 업종, 이런 ETF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타일 국면 모델을 통해서 현재 위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경기 순환형 성장주가 유리한 국면이고요. 경기가 오른쪽 갈수록 회복되지만 최근에는 경기 회복세가 좀 약화되고 있고, 뭐 그 기저에는 델타 변이 확산, 그리고 각국의 정책 모멘텀 부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금리도 아래로 가면은 이제 좀 내려가는데,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스케줄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이를 두게 되면서 사실상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단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호가 요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럴 때는 하드웨어, 특히 IT 하드웨어나 아니면은 각 국면에서 새롭게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 업종들이 그래도 좀 9월에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시장, 특히 국내 요인, 해외 요인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좀 먼저 드리면요. 일단 한국 시장 최근에 대응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짜증이 많이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진행되는 미국 증시, 그리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미국은 항상 올랐거든요.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진행되는 한국 시장은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 특히 상관계수, 이게 1로 갈수록 방향성이 똑같다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이게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 시장이 오를 때 한국 시장은 잘 안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한국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짜증이 나실 텐데요. 근데 이런 배경들, 사실 한국 시장이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여기에 따라서 한국도 지금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1,800명에서 1,700명대로 아직까지 줄고 있지 않고요. 지금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 모멘텀이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제조업 PMI, 이 왼쪽 그림인데요. 글로벌 제조업 PMI가 지금 파란색 선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한국의 제조업 PMI가 또 빠른 속도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0을 기준으로 확장 국면에 있긴 하지만 이 속도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이 한국의 제조업체들 약간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8월 말에 진행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연내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타나면서 지금 매크로적인 측면, 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코로나 델타 이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한국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뭐 해외 쪽 이슈도 한 4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이 해외 쪽 안 좋은 이슈들이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동남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델타 변이에 따른 공급망 이제 불안, 그리고 마지막이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인데, 이 4가지 변수가 큰 변화 없이 그냥 이어간다면 9월 시장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개선되는 무언가가 나타나면 그때는 시장은 다시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이 4가지 변수의 변화 여부를 굉장히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기 부진인데요. 최근에 일단 CT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해서 경제 지표 예상치와 확정치, 예상치보다 확정치가 잘 나오면 이게 플러스 국면에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빠지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악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테이퍼링 우려고요. 테이퍼링이 뭐냐? 연준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유동성, 그 규모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게 아니고 공급을 하는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든다. 예전에 뭐 월마다 1200억 달러씩 시장 유동성을 뿌렸다면 시간이 갈수록 뭐 800억 달러, 4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건데, 이게 줄여지게 되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검정색 선이 전 세계 주식시장 지수고요. 파란색이 연준의 총자산,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인데 올라갈 때 항상 시장이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앞으로 테이퍼링이 전개가 된다면 이게 기울기가 눕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도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차익 실현, 압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테이퍼링을 했을 때 뭐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아주 치솟진 않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느린 속도나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자체적인 이슈가 시장에 큰 악재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기저,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요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2023년 6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시점 자체가 당겨질 수 있는 게 테이퍼링 계획과 관련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만약에 올해 말에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월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월에 발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12개월 동안 테이퍼링을 할 걸로 보는데 뭐 6개월 동안 끊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6개월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유동성 뿌리던 걸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를 2023년이 아닌 2022년 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불확실성이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과 이 금리 인상 시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굉장히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아마도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진행이 되는데 그 9월 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FOMC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는지 그거를 보고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둔화인데,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최근에 3분기 성장률 파란색, 4분기 성장률 검정색,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실물 지표인 전기 소비량, 그리고 철도 운송량, 왜냐하면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그거를 각 지역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통해서 이제 운송을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빠지고 있다.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고 있다. 이거는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듯이 이렇게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특별한 정책을 써야 된다. 근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뭐 여러 가지 공동부유라든지 민간기업 규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 측면에서의, 그리고 기업 지원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는 좀 기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주목하는 거는 이 금리 부분에서의 통화 완화가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요거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우량 대출금리는 현재 멈춰 있고요. 지급준비율은 7월 15일 날 인하를 했는데 뭐 8월 말 9월 초 지표들 지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번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언제 되는가, 그거를 9월 시장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불안 이슈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부품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의 완전 접종률은 한 25%가 됐는데 유럽이나 북미 같은 선진국은 40% 이상이죠. 1차 접종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근데 아시아 지역은 25.7, 그냥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하고, 오른쪽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한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국가들, 특히 제조업체들의 부품 공장이 있는 지역들,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는 지금 평균을 하회하는 백신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태국이나 베트남 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고 또 베트남도 우리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가 있죠. 빠른 속도로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공급망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껴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국 지표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산업 생산, 일본은 그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공장이 동남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운수 장비, 자동차의 생산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동남아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당장의 이 델타 변이가 진정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9월에 약간 좀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마찬가지로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인데요. 지금 미국은 부채 한도,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한 여력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선 국채를 찍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채 한도를 늘려주려면 9월 20일부터 진행되는 미국 의회가 여기에서 이 부채 한도를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향을 하도록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9월 20일까지는 미국의 부채 한도, 특히 이 재무부에 돈이 없어지는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 요게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20일 이후에 의회가 이 부채 한도를 통과시켜 줄지 요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조금 힘들어지는 게 아프간 사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50%를 하회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다툼 사이에서 그래도 바이든의 백악관이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그 정치적 영향력이 아프간 이슈 때문에 약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슈가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악재, 하나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둔화, 세 번째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델타 변이, 그리고 공급망 불안, 네 번째는 부채 한도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개선된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9월이 아니라 10월이 됐든 만약에 이 네 가지 변수와 관련해서 조금 개선되는 신호들, 요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금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금 전환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9월에는 그런 신호가 나오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월은 조금 보수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고,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 그러니까 전체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성장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이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현재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성장주, 그리고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관리와 관련된 종목들, 마지막은 IT가 있는데 삼성 SDI나 삼성 전기 같은,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 부품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과 업종 위주로 이번 9월을 조금 대응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조금 빠른 속도로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9월 시장 지수는 분명히 조금 단기 횡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인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재를 해소하고 그리고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침을 겪겠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악재와 관련해서 조금 해소되는 방향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9월 한 달도 시장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어김없이 좋은 말씀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에는 이제 더운 날씨도 가고 또 한가위가 있는데 이제 댁내에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